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지금 시험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시험장 앞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수능 시험장인 여수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내외로 다행히 큰 추위 없이 조금 쌀쌀한데요. 입실 시간을 30여 분 남짓 앞두고 이곳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능 응원은 전면 금지돼 시험장 앞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몇몇 선생님들이 나와 현재 교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금 이곳 교문 앞에 나와 있으신데요. 그동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뿌린 대로 거둔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꿈을 이루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곧 있으면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능이 시작될 텐데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당황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떳떳하게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교시마다 주어진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꿈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전남 지역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00여 명 중 13,000여 명입니다. 수험생들은 잠시 뒤인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도내 55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입실 전 수험표와 신분증을 잘 챙겼는지,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입 수능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장 앞에서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장흥의 오리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가금 농장에서는 첫 사례인데 AI 확산 우려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장흥군의 한 유경 오리 농장. 농장으로의 출입은 통제됐고 주변 도로마다 집중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을 포함해 1km 이내 5개 농장에서 7만 1000여 마리의 오리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발생농가 한 농가 빼고 제외하고 4농가가 지금 예방적 살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강진만과 순천만을 오가던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해당 농장에서는 이틀 연속 오리들이 잇따라 집단 폐사하면서 농장주의 신고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심장이 무너지죠. 경북 예천 터졌을 때도 심장이 무너진 기분을 느꼈거든요. 기름만 지금 200만 원어치 들어가고 기름 떼고 있었어요. 해당 농장 반경 10km에는 22개 농장에서 27만 4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밀집된 데다 주변에 탐진강도 흐르는 만큼 전라남도는 확산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강진만 쪽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좀 야생조류가 검출된 바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농장이라든가 하천, 철새도리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방범위가 좀 오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진만 야생조류에서 나온 AI 항원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순천만 야생조류와 장흥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나 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는 생태수도 건설의 첫 단추로 갯벌 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아온 네덜란드의 갯벌 복원 방식인 일명 워터듐 프로젝트를 순천만에도 접목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지리적인 특성상 수백 년 전부터 제방을 쌓아 농경지를 일궈온 네덜란드가 인구 고령화와 고용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해양 생태계 복원을 통한 관광 개발입니다. 거대한 소문을 통해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농경지는 습지로 복원되고 있고 캠핑장과 산책길,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And want to enjoy the sea, the beach, and also nature. Now, in this project, Waterdun, we have it all. We have the sea and the beach on that side, and the nature on the other side. So, a better place is not there. 제방 너머로는 북해의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고 복원된 습지 주변에는 고급 주택단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250헥타르 면적의 워터듐 습지 공원에는 이미 수많은 철새들이 보금자리를 틀었고 해안 사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강공사와 함께 곳곳에 특색 있는 친환경 탐조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곳 네덜란드 워터듐 지역에서는 수백 년 전에 쌓았던 제방을 허물고 염습지와 갯벌을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워터듐 프로젝트는 작년 말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과거 농업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향하는 인류 생태 수도의 건설도 순천만 여건에 맞는 갯벌 복원, 역간척 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농경지로 쓰이는 부분들 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조화롭게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돼 있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해안 벨트의 중심으로 순천시가 생태복원과 해양 관광의 한국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선보일 작가정원 참여작가 모집이 성황리에 마감됐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와 한국가둔화협동조합은 국제공모로 진행된 작가정원 참여작가 공모에 실외와 실내 부문 등 총 16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특히 실외 부문은 9.5대 1의 경쟁률로 국내 정원 경영대회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정원박람회의 국제적인 위상과 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수작가 선정과 작품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목적지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 시민들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순천소방서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는데 도로 위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구급 차량의 길을 막아섭니다. 이처럼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 때문에 응급 차량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좀 가세요. 최근 지역 소방서가 양보 의식을 홍보하기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에 나섰습니다. 소방차를 마주한 순천 시민들의 모습은 어떨까? 여수 MBC가 소방 훈련에 동행해봤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한 소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에 서자 검은 승용차가 곧바로 비상등을 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녹색 신호가 켜지고 공간이 생기자마자 검은 승용차와 그 앞의 차량까지 서둘러 길을 터줍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안 비켜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양보해 주시는 게 엄청 늘어가지고. 시민들의 양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우회전에 멈추고 대기하는 한 택시. 소방차를 본 뒤 횡단보도에서 곧바로 발걸음을 멈추는 한 시민. 로터리에서 회전을 멈추고 소방차에게 길을 내주는 시내버스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선을 양보하는 일반 승용차까지 시민들의 양보가 이어지면서 소방차는 일반적으로 48분이 걸리는 18km 거리를 한 차례에 막힘없이 단 25분 만에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벅차오름을 좀 느낍니다. 와, 이렇게 시민의식이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지켜주고 현장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구나.
소방서는 시민들의 양보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화재 진압과 이제 인명 구조에 있어서 골든 타임이 최초 5분인데 도움이 되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마다 약속한 듯 일제히 길을 비켜주는 지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돋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름철 성수기와 명절 때마다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여수시 돌산읍 지역에 수도관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여수시는 돌산읍 무두리와 남산동 일원에 길이 4.5km의 수도관을 2024년 6월까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수도관이 들어서면 하루 평균 7,100여 톤에서 1,900여 톤까지 물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숙박시설이 밀집한 여수 돌산읍 일대는 연휴 기간 관광객이 몰리면서 일부 가구의 물 공급이 끊기는 등 관련 민원이 수년째 제기돼 왔습니다. 여순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향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발의해온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으며 앞으로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법안 소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법률로서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는 총 3,950건이 접수됐으며 지난달 6일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수 산단 완충 저류시설 건설 사업이 시의회 전면 재검토 의견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산단 완충 저류시설의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아닌 산단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여수시는 이도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내 월화동 첨산 인근의 컨테이너 야적장. 이 부지를 포함한 여수 산단 내 3곳의 지점에는 지난 2018년부터 18만 톤 용량의 저류지와 차직관로 56km를 조성하는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단 완충저류시설은 산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오염된 우수가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 산단 인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 3천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지만 시는 관련 사업의 추진 동의안을 아직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산단 완충 저류시설의 조성비와 운영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원인자 부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적절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사업이 제한돼서 지금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꼭 그 3천억이 들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각 영역의 생각들은 있을 거니까. 여수시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아직 산단 기업의 운영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만 최소 5년여가 소요되는 만큼 일단 완충 저류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 부담의 근거가 될 관련법 개정도 병행 추진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정을 하려고 지금 우리 의회 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상정을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꼭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좀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50년이 훌쩍 넘은 여수산단 내에서는 지난해 이후 2년여 동안에만 모두 1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여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여수시와 의회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최근 시민계획단 공개 모집을 나서는 등 공론화와 의견 청취, 확정 과정의 3단계를 거쳐 2040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건축 정책과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등 도시와 관련된 계획을 포괄하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도내 곳곳에서 물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의회가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전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전라남도의 물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며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생활 오폐수 재처리 시설을 검토하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생활용수 배분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물 절약 캠페인도 단순한 홍보가 아닌 1인당 물 사용량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동의안이 진통 끝에 여수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그제 열린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을 위한 재원 분담 동의안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은 금오도와 대두라도 월호도를 총 사업비 1,900여억 원을 들여 다리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일 시의회가 시비 부담이 1,000억여 원으로 과도한 점 등을 들어 안건 심사를 보류했었습니다.